폭탄 어디 갔지? 걱정하지 마! 내가 잡았어! 직스의 패시브 짧은 도화선입니다. 일정 시간마다 직스의 기본 공격이 강화가 되는 패시브인데요. 강화가 언제 되는지는 직스의 체력바 밑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은 노란색이 차오르고 있죠? 이게 가득 차면 빨간색으로 변합니다. 이때 직스가 기본 공격을 한다면 추가 데미지가 들어가죠. 짧은 도화선의 특징으로는 스킬을 사용할 때마다 재사용 대기 시간이 줄어든다는 건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짧은 도화선을 한 번 쓰면 다시 게이지가 찰 때까지 못 쓰잖아요? 근데 직스가 다른 스킬을 쓰면 짧은 도화선의 쿨타임이 줄어듭니다. 따라서 직스가 스킬을 막 사용하면 짧은 도화선도 금방 채워진다는 거죠. 추가적으로 짧은 도화선은 포탑에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포탑을 더 빨리 부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직스의 Q 스킬 반동 폭탄입니다. 직스가 앞으로 폭탄을 던지는 스킬인데요. 이 폭탄은 튕기기 때문에 통통통 멀리 날아갑니다. 반동 폭탄은 사거리가 길고 쿨타임도 짧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게다가 광역 스킬이기 때문에 미니언의 반동 폭탄에 맞춰서 주변 챔피언에게 데미지를 입힐 수가 있죠. 참고로 반동 폭탄을 짧게 던지면 짧게 튕긴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직스의 W 스킬 휴대용 폭약입니다. 직스가 앞으로 폭약을 던지는 스킬인데요. 이 폭약은 일정 시간이 지나거나 직스가 직접 사용을 해서 터뜨릴 수가 있습니다. 휴대용 폭약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우선 직스의 이동기라는 점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휴대용 폭약을 직스가 올라갔을 때 터뜨린다면 직스가 날아가게 됩니다. 즉 휴대용 폭약은 직스의 생존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직스가 위험할 때 휴대용 폭약을 직스 아래에 깔아놓고 터뜨려서 도망을 갈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팀이 위험할 때 휴대용 폭약을 사용하면 적팀을 방해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중요한 점은 휴대용 폭약을 포탑에 사용이 가능하다는 건데요. 포탑의 체력이 어느 정도 남으면 이렇게 표식이 생깁니다. 이때 휴대용 폭약을 사용해서 터뜨리면 포탑이 바로 부셔지게 되는데요. 이 점 덕분에 직스는 포탑 철거 능력이 엄청 뛰어나죠. 직스의 이 스킬 마법공학 지뢰탄입니다. 직스가 작은 지뢰 7개를 바닥에 설치하는 스킬인데요. 이 지뢰들은 각각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즉 지뢰 7개를 밟으면 데미지가 7번 들어간다는 거죠. 하지만 지뢰는 2개 이상 밟을 경우 데미지가 40% 감소한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지뢰를 다 맞춘다면 강력한 데미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지뢰를 밟은 적은 이동 속도가 느려지게 됩니다. 그렇게 골목에 설치를 해서 상대의 이동 경로를 방해할 수가 있죠. 직스의 R 스킬 지옥 화염 폭탄입니다. 직스가 화염 폭탄을 던지는 스킬인데요. 이 폭탄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땅이 떨어지며 폭발을 합니다. 지옥 화염 폭탄은 사거리가 엄청 길기 때문에 사용 용도가 매우 다양한데요. 우선 멀리서 교전이 일어났을 때 지옥 화염 폭탄을 던져서 지원을 할 수 있고 적팀이 드래곤을 먹고 있을 때 뺏어먹는 등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지옥 화염 폭탄의 특징은 거리에 따라서 투척 속도가 다르다는 건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직스가 가까이 던질수록 빨리 떨어집니다. 지금은 최대한 가까이서 던진 속도인데요. 금방 터지죠? 이번에는 최대한 멀리 던져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느리게 터집니다. 지옥 화염 폭탄의 또 다른 특징으로는 정중앙이랑 외곽의 데미지가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은 적이 중앙에 있으니까 데미지가 311이죠? 근데 만약에 적이 외곽 쪽에 있다면 데미지가 207로 줄어들게 됩니다. 즉 최대한 정중앙 부분으로 맞추는 게 강력하다는 거죠. 직스의 스킬 빌드는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상대가 진입해오는 암살자라면 2레벨의 휴대용 폭약을 배워서 생존기를 챙기고 멀리서 견제하는 챔피언이라면 마법공학 지뢰밭으로 라인 푸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도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우선 맨 처음은 반동폭탄을 마스터하고 그 다음은 다양한 변수를 만들어주는 휴대용 폭약을 마스터하거나 라인 푸시를 해서 상대를 압박할 수 있는 마법공학 지뢰밭을 마스터하는 식으로 변형할 수 있습니다. 직스의 콤보는 우선 짧은 도화선 반동폭탄입니다. 짧은 도화선으로 공격을 하고 반동폭탄을 날리며 평타 캔슬을 하는 콤보이죠. 그 다음은 짧은 도화선 반동폭탄 평타 마법공학 지뢰밭 짧은 도화선입니다. 패시브와 반동폭탄을 날린 이후에 마법공학 지뢰밭을 설치하면 패시브가 다시 초기화가 되는데요. 이 점을 이용해서 딜량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거죠. 이번에는 휴대용 폭약 반동폭탄 마법공학 지뢰밭 짧은 도화선입니다. 체력이 없는 적이 도망을 할 때 사용을 하는 콤보인데요. 순간적으로 거리를 좁힐 수가 있죠. 그 다음은 휴대용 폭약 짧은 도화선 반동폭탄 마법공학 지뢰밭 짧은 도화선입니다. 적을 우리 팀 쪽으로 끌어온 뒤에 콤보를 넣는 건데요. 교전 중에 체력이 적은 적을 끊을 때 사용을 하면 좋습니다. 궁극기까지 사용을 한다면 짧은 도화선 반동폭탄 마법공학 지뢰밭 휴대용 폭약 지옥 화염 폭탄인데요. 그냥 다 써버리는 콤보예요. 적들이 뭉쳐있을 때 사용을 하면 좋습니다. 만약에 적팀 중에 암살자가 있다면 휴대용 폭약은 사용하지 않고 아끼는 걸 추천하는데요. 이렇게 콤보로 다 날리고 휴대용 폭약을 사용을 해서 도망을 가는 거죠. 직스의 아이템 빌드는 우선 루덴의 메아리 빌드입니다. 루덴의 메아리로 라인 클리어 능력과 스킬 가속을 챙기고 바로 라바돈을 구입을 해서 딜량을 끌어올리는
올리는 빌드인데요. 3코어까지만 나와도 딜량이 어마어마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대천사의 지팡이 빌드입니다. 루덴의 메아리랑 대천사를 둘 다 올리는 빌드인데요. 마나양이 증가하면서 대천사의 보호막량도 증가하게 됩니다. 이때 마나 수나 팔찌까지 같이 가준다면 더 높은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높은 스킬 가속 덕분에 포킹 능력이 급상승합니다. 그 다음은 리치베인 빌드입니다. 직스가 근접전에서 강력해지는 빌드인데요. 체력 아이템을 구입을 하기 때문에 안정성도 높습니다. 만약에 스킬 가속을 더 챙긴다면 루덴의 메아리를 추가할 수가 있죠. 직스의 룬 빌드는 우선 콩콩이 빌드입니다. 라인전을 할 때 견제력을 강화해주는 장점이 있는데요. 영감 룬에서는 지휘자를 들고 철거 능력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정복자 빌드입니다. 멀리서 견제를 할 때마다 정복자 스택이 쌓이면서 더 강력한 딜링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번엔 감전 빌드입니다. 상대가 근접 챔피언일 때 감전 룬을 들고 라인전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직스의 스펠은 보호막과 전멸을 추천하는데요. 킬 캐치력을 높여주는 점화나 암살자의 진입을 방해하는 탈진도 고려해볼 수가 있고 멀리서 카이팅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유채화도 추천을 합니다. 직스가 상대하기 쉬운 챔피언은 우선 트위스티드 페이트입니다. 트위스티드 페이트에게 멀리서 폭탄을 날려서 체력을 깎을 수 있고 직스의 빠른 라인 푸시 능력으로 트위스티드 페이트의 로밍 능력을 압박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직스는 사거리가 짧은 상대로도 우위를 점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애니가 있죠. 직스가 상대하기 힘든 챔피언은 우선 피즈, 카타리나, 제드입니다. 직스의 논타겟 스킬을 이동기로 회피하며 진입을 해올 수 있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하지만 5렙전에는 직스가 포킹으로 주도권을 어느 정도 잡을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야쏘인데요. 직스가 휴대용 폭약으로 야쏘의 진입을 막을 수 있다는 점이 있지만 야쏘의 장막으로 직스의 스킬을 없앨 수가 있고 야쏘에게 진입을 허용할 경우 그대로 우물을 갈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폭탄을 미리 날려서 1레벨 견제를 해줄게요. 아니 이게 무슨 상황이죠? 전멸이랑 보호막이 다 빠졌지만 죽지는 않았어요. 괜찮아요. 다행이네요. 애초에 이번 판에 제가 첫 템을 마나 수정으로 구입을 하고 폭풍의 결집이랑 마나 순환 팔찌를 들어서 후반을 바라볼 생각이었어요. 천천히 하면 됩니다. 일단 지금부터는 멀리서 폭탄으로 미니언만 먹을 건데요. 포탑 옆에 붙어서 드시면 됩니다. 못 먹을 것 같은 미니언은 경험치라도 먹는 게 좋아요. 이제 천천히 폭탄을 날리면서 견제를 해줄게요. 미니언의 폭탄에 맞추면서 카타리나까지 데미지를 줬습니다. 이 칼날 근처에만 가지 않으면 돼요. 거리를 벌려줄게요. 그 뒤에도 계속 포탑 옆에서 미니언을 먹었습니다. 기회가 될 때마다 폭탄을 날려서 카타리나의 체력도 깎아줬어요. 계속 조금씩 깎아주는 게 중요한데요. 이제부터가 중요해요. 지금부터는 라인을 제가 당겨버리면 카타리나가 로밍을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라인을 밀어줘야 돼요. 지금은 보호막이랑 휴대용 폭약 스킬들이 있으니까 카타리나가 들어올 수 있게 유인을 했습니다. 카타리나가 위쪽으로 로밍을 가고 있네요. 바로 핑을 찍어주고 라인을 푸시했습니다. 그레이브즈가 갱을 와서 휴대용 폭탄으로 거리를 벌렸어요. 여기서 제가 라인을 당겨버리면 카타리나는 바로 로밍을 갈 거예요. 그러니까 반동 폭탄으로 계속 푸시를 해줄게요. 미니맵을 보면서 라인을 계속 밀었습니다. 아까 제가 해놓은 와딩으로 카타리나의 위치가 보이고 있는데요. 카타리나의 위치를 계속 확인하면서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지금 적팀이 용을 먹고 있어요. 저도 합류를 해주겠다고 핑을 찍고 카타리나를 계속 마크했습니다. 궁극기를 쓰려다가 적팀이 퍼지기를 사용을 안 했는데요. 적팀들을 한 명씩 끊어주고 미드 라인을 푸시했습니다. 카타리나가 오길래 뒤로 빠졌는데요. 지금은 제가 보호막이 있으니까 빠지면서 천천히 딜링을 해줄게요. 열매를 먹어서 체력을 채우고 카타리나가 들어오길래 바로 휴대용 폭탄으로 방해를 했습니다. 카타리나의 귀환을 방해해주고 집을 가는데요. 전령 앞에서 교전이 일어났어요. 간다고 핑을 찍고 궁극기로 지원을 해줄 건데요. 올라프가 전멸로 도망을 가길래 조준을 하고 궁극기를 사용했습니다. 올라프를 잡고 카타리나를 압박을 해주다가 그레이브즈의 위치를 확인을 했습니다. 지원을 가려다가 바로 후퇴를 했는데요. 판테온이 궁극기를 사용했네요. 전멸로 바로 빠졌습니다. 직스는 상대가 내려갔을 때 따라가는 것보다 미니언을 정리를 해서 포탑을 부수는 게 나은데요. 미드 포탑을 철거해주고 집을 갔습니다. 카타리나가 들어오길래 휴대용 폭탄으로 거리를 벌리고 궁극기로 양념을 했습니다.
카타리나가 또 들어왔는데요. 지금은 솔라리와 보호막이 있기 때문에 직스의 생존력이 엄청 높습니다. 차근차근 딜링을 해줄게요. 판테온이 들어오길래 보호막을 써주며 거리를 벌리고 후방 쪽에서 딜링을 했는데요. 지금은 카타리나가 들어왔습니다. 바로 휴대용 폭탄으로 끊어주시면 돼요. 미드를 압박하고 있는데 올라프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거리를 조절하면서 딜링을 해줄게요. 판테온이 지금 따라오고 있는데요. 마법공학 지뢰밭을 설치해서 슬로우를 걸었습니다. 아래쪽에서 교전이 일어났어요. 궁극기를 사용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적팀들을 한 명씩 끊어주고 죽을 것 같아서 전멸로 빠졌는데요. 오지 못하게 지뢰밭을 깔아주고 적팀들이 따라오는 걸 확인했으니까 쭉 빠질게요. 올라프랑 판테온이 따라오고 있어요. 판테온이 지금 들어왔는데요. 저는 지금 솔라리랑 보호막 그리고 대천사 패시브까지 있기 때문에 역관광이 가능합니다. 올라프까지 잡은 뒤에 미드를 압박을 했는데요. 카타리나가 들어오길래 바로 거리를 벌렸습니다. 카타리나를 잡고 판테온을 잡고 교전 중에는 최대한 뒤쪽에서 포킹을 해주는 게 좋은데요. 미드 억제기 포탑을 부수고 미드를 쭉 압박을 해서 승리를 챙겼습니다. 이겼네요. 이번 판에는 대천사의 지팡이를 구입을 해서 안정성을 챙기고 폭풍의 결집과 마나순환 팔찌를 채택해서 후반을 바라봤습니다. 또한 보호막과 솔라리로 생존력을 극대화했는데요. 핵심 룬은 정복자를 들어서 지속 딜링을 강화했습니다. 건승하세요 여러분. 화이팅!